여러분, 오래된 물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낡고 허물어져 가는 것들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근데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오늘 바로 이 질문, 우리가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가치를 매기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오래된 성벽, 낡은 교회 첨탑, 아니면 그냥 빛바랜 종이 한 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한 위대한 예술사학자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알로이스 리글입니다. 이분이 1903년에 근대적 기념물 숭배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에세이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어떤 가치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지를 정말 명쾌하게 분석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글의 눈을 통해 기념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체 기념물이라는 게 뭘까요? 리골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이 개념부터 다시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기념물이라는 건요,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개선문이나 전승기념비, 묘비 같은 것들처럼요. 이것들은 처음부터 나를 기억해줘 라고 외치기 위해 세워진 것들이죠. 리글은 이걸 의도된 기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리글은 현대인들이 더 이상 이런 의도된 기념물에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알아차린 거죠.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쓰던 평범한 도구에서, 아니면 그냥 버려졌을 깨진 도자기 조각, 심지어는 딱딱한 법률 문서 같은 것들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런 변화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의도된 기념물은 그 가치가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의도되지 않은 역사적 기념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치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념물의 의미가 창조자의 손을 떠나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손으로 넘어온 거죠.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대랑 중세에는 왕이나 영웅의 업적 같은 거대한 서사에만 집중했죠.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과거 그 자체를 알아보는 역사적 가치라는 게 생겨났지만 이것도 여전히 고전 시대의 위대한 예술품에만 한정됐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역사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말 사소한 과거의 물건 하나하나가 다 인류 발전의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초 리글이 포착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글 이론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독창적인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래됨의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오래됨의 가치라 이게 뭘까요? 이건 말이죠. 어떤 건물이 원래 어땠는지 또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남긴 그 흔적, 그러니까 이끼 낀 돌, 빛바랜 색깔, 닳아버린 표면, 바로 그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울림을 말하는 겁니다. 리글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요. 기념물은 태어나고 사라지는 거대한 자연의 순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느끼는 순수한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됨의 가치는 바로 이 부식의 아름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비바람에 깎인 돌의 질감에서, 바랜 페인트 자국에서 우리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느끼는 거죠.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랄까요? 아니, 근데 이 오래됨의 가치라는 게 왜 그렇게 혁신적일까요? 첫째, 이건 보편적이에요. 역사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낡은 것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민주적인 가치죠. 특정 계층만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요. 무엇보다 인위적인 파괴가 아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즉 소멸의 과정, 그 자체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가치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가치들이 현실에서는 꽤나 자주 충돌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가치들의 충돌이 실제로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현대의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성당을 하나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성당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표를 보면 갈등이 한눈에 보이죠.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그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하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오래됨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복원을 피하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최소한으로만 손대서 현재 상태를 보존하려고 하겠죠. 또 만약에 이 건물을 계속 써야 한다, 즉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면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식으로 현대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원, 보존, 개조, 전부 다른 길인 거죠. 이 딜레마, 클래식 자동차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큼집 하나 없이 공장에서 막 나온 그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걸 최고로 쳐요. 이게 바로 역사적 가치의 관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달리면서 생긴 녹이나 찌그러짐, 빛바랜 페인트에 그 차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됨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리글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 사회가 과거를 대하는 방식, 즉 근대적 기념물 숭배의 본질은요, 이 가치들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딱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긴장 속에서 매번 신중하게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 바로 그것이 현대성의 증거라는 거죠. 복원은 과거의 한순간을 영원히 붙잡으려는 시도이고, 보존은 시간의 흐름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의 공동의 기억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리글이 던진 이 질문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